예, 이쪽은 삼국 가야의 발전과 신라의 삼국통일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래서 삼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 부분을 배우는 부분인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왕이 근초고왕.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먼저 왕권이 이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기억해 줘야죠. 활발한 정복 활동, 한마디로 땅 따먹기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한 지역을 차지했고 남쪽으로 이 아랫부분 차지하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양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영토를 이렇게 넓힙니다. 그리고 이쪽, 이쪽, 이쪽 산둥, 여기가 산둥이죠. 요서, 여기가 요서 지역, 산둥 지역, 규수 지역, 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활발히 진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외팽창 부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국, 한반도, 일본 등 이렇게 교육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지도가 나오면은 무조건 근초고왕. 근데 여기 북쪽으로 아까 고구려로 공격했다 그랬죠. 심지어는 얼마나 근초고왕이 셌냐면 이때 고구려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고국원왕이에요. 그 전에 근초고왕 뒤에 백제는 침류왕 때 불교가 수용되었다라는 거. 자, 고구려 넘어갈게요. 방금 본 것처럼 근초광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개쪽이죠. 개쪽. 왕이 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체제를 추스린 게 소수림 왕입니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중요한 거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태학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율령이라는 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은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요.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그래서 고구려의 어떤 중앙집권 체제의 기틀을 제대로 확고히 한 사람이 소수림 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아까 백제가 먼저 최전성기 맞이했었죠. 근초고왕 때. 이제 고구려가 그 두 번째 주자가 됩니다. 그 유명한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그냥 왕도 아니에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란 말 자체가 널리 땅을 넓힌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말해주다시피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요 분은 지도를 대충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따 보겠지만 주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요 부분이 뭐라 부르냐면 만주라고 불러요. 만주. 그리고 남쪽으로도 내려가긴 하는데 백제가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백제가 압박을 당하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강 유역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한강 북쪽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주로 만주 위주로 땅 따먹기 한 사람이 광개토 대왕. 근데 광개토 대왕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왜란 나라가 있습니다. 자, 왜는 눈치챘겠지만 일본을 왜라고 불렀어요. 왜가 바다를 건너서 여기 있던 신라를 공격합니다. 근데 신라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광개토 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여기 내려와가지고 외놈 새끼들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었던 금간가야 기억나나요? 금강가야마저도 싸대기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금강가야가 망하진 않았지만 힘이 쇠락해지고 금강가야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간다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백제를 공략해서 한강 북쪽까지 내려갔고 도움을 요청한 신라.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신라가 도움을 요청했었죠. 외놈들을 없애고 가야까지도 격퇴했다라는 거. 이어서 가야는 금강가야라는 거. 그리고 만주 일대 차지했다라는 거. 이렇게 땅을 넓힌 사람이 광개토 대왕.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광개토 대왕 아들도 유명해요. 장수왕. 이름이 장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실제 장수왕이에요. 근데 장수왕이 왕이 되고 나서 봤더니 아버지가 북쪽으로는 땅을 많이 차지했어. 그래서 자기도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이미 아버지가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남쪽으로 쳐 내려갑니다. 그래서 끝내 아버지가 먹지 못했던 한강을 차지하게 돼요. 이 말은 한강에 있는 백제 수도를 함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깁니다.
천도란 말이 수도를 옮겼다는 말이에요.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거든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백제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킨 것이 장수왕. 그래서 이때 백제 왕이었던 계로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백제는 한성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장수왕 때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장수왕이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쌓은 비석이 있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아버지 업적도 자랑하고 싶어서 광개토 대항릉비도 장수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수왕은 수건 사업이었던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백제는 어때요? 백제는 여기 백제인데 서울 빼앗기고 한성 빼앗기고 내려왔잖아. 신라도 겁먹죠. 그래서 둘이 손을 잡습니다. 이것을 나제 동맹이라고 부르죠. 신라와 동맹을 맺습니다. 신라, 백제 해서 나제 동맹을 체결해서 고구려에 맞서서 대항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 한강 빼앗겼죠. 다른 말로 한성을 빼앗겼죠. 그래서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게 됩니다. 천도 옮겼다는 뜻이에요. 웅진으로. 그래서 한강에서 웅진으로 도망쳤다. 백제가. 근데 왕권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겠죠. 왕이 도망쳐 왔으니까. 그럼 백제의 모습을 볼게요. 백제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까 여기 본 것처럼 웅진으로 도망갔어요. 웅진은 지금의 충남 공주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어떻게 했어요? 약하겠죠. 이 실추된 왕권을 잠깐 회복한 것이 무령왕이에요. 무령왕. 무령왕은 우리 무령왕릉으로 유명한데 역사적으로는 무령왕릉도 유명하지만 이 공주에서 잠깐 반짝했던 왕으로 유명한 것이 무령왕입니다. 이 사람은 22담로라고 해서 왕이 지방에다가 왕족, 귀족들 파견해서 지방을 이렇게 체킹을 해요. 이것을 22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은 공주에서 22담로를 운영했었다. 꼭 알아두기 바라고. 수도를 또 바꿉니다. 성왕 때 어디로 바꾸냐면 사비로 바꾸게 돼요. 사비는 지금의 부여입니다. 부여. 그래서 눈치챘겠지만 백제는 수도가 3개였어요. 확대 보면은 원래 수도 한성, 장수왕 때 쫓겨났죠. 그래서 웅진으로 갑니다. 지금 공주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성왕 때 사비로 갑니다. 지금의 부여라고 했죠. 써줄게요. 한성은 지금의 서울, 웅진은 공주, 사비는 부여. 그래서 요 수도 이동 백제는 수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성왕 다시 돌아갈게요. 성왕 때 수도를 바꿨고 그리고 한강을 일시적으로 다시 차지합니다. 아까 장수왕 때 빼앗겼잖아. 누구랑 같이 손잡냐면 신라랑 손잡고 다시 찾아요. 근데 신라가 배신 때립니다. 이때 뒤에 보게 될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배신 때리고 백제가 차지한 이 한강 하류를 공격해서 신라가 빼앗게 됩니다. 화가 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매복한 군사한테 잡혀서 성왕의 목이 잘리게 됩니다. 이것을 관산성 전투라고 부르는데 난 이 성왕이 되게 불쌍한 것 같아. 신라가 배신해가지고 관산성에서 목이 잘렸기 때문에 성왕 나름대로 잘한 왕이었는데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목까지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에서의 무령왕, 그다음에 부여에서의 성왕 이렇게 좀 구별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마지막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는 지증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나라 이름, 국호라는 말은 나라 이름이에요. 신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배자의 명칭을 왕으로, 국왕이라고도 하지만 왕이라고도 하는데 신라 국왕을 처음 표현한 왕이 지증왕이에요. 신라는 왕의 명칭이 여러 개 바뀌었었죠. 앞서 우리가 이사금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 마립간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증왕 때 국왕으로 불리게 된다라는 거. 이사금, 마립간, 왕. 요 순서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산국을 정벌합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울릉도 주변에 독도도 이때 차지했을 걸로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지증왕 유명합니다. 법흥왕, 율령, 법을 만들었고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불교, 왕권 강화에 기여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낙동강 하류 지역에 금강가야를 먹은 왕도 법흥왕이에요.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왕이죠. 그래서 백제랑 함께 한강을 차지했다. 아까 요 부분이에요. 함께 차지했지만 배신했다 그랬죠? 그게 진흥왕이에요. 배신하고 손잡았었던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대가야도 무너뜨리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함경도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 다 차지하고 요 고구려까지 공격해서 여기도 차지하고 백제는 무너지기 직전이고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영토를 확대시킨 왕 진흥왕.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화랑도라는 것을 정비하게 됩니다. 화랑도는 그 전부터 있었던 청소년 어떤 수련 집단이었는데 이걸 군사적으로 개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김유신 같은 장군 잘 써먹어가지고 전쟁이 유리하게 써먹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넓혔잖아요.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비석을 많이 쌓게 됩니다. 이것을 순수비라 불러요. 순수비. 순수에서 순수비가 아니라 순수란 말은 왕이 순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렇게 비석 쌓고 그걸 돌아다녔다 해서 순수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부분 삼국이 지금 전성기를 번갈아 가면서 가져가죠. 백제 처음이었다가 고구려, 그다음 신라. 요 부분이 지도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자, 딱 보면은 첫 번째 어느 나라가 전성기 같아요. 한강 차지하는 게 기준이거든요. 한강이 요쯤에 있죠.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던 백제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오메 백제 근초고왕 때 지도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였고 그리고 요소, 산둥, 규슈 이렇게 해외까지 진출이 활발했었던 백제의 전성기 근초고왕. 두 번째는 보다시피 북쪽으로 많이 진출했죠. 누구 때?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근데 보니까 여기가 한성인데 한성 차지했죠. 남쪽으로는 장수왕 때. 이렇게 전성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충주 고구려비, 광개토대왕 릉비, 장수왕이 둘 다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눈치 같겠지만 신라의 전성기 한강을 차지했죠. 그래서 비석을 많이 쌓았다 그랬죠. 누구 때? 진흥왕 때. 그래서 창녕비, 적성비, 북한산비, 황초롱비, 마운영비 순수비를 쌓았었던 진흥왕. 그래서 요 순서 4세기, 5세기, 6세기, 세기까지는 몰라도 어느 왕 때 관련된 지도인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랬던 삼국이 통일이 됩니다.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좀 지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아래다가 좀 적을까요? 자, 이렇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자, 여기 위에 고구려가 있고 여기에 백제가 있고 여기 신라가 있죠. 그 중국은 분열해 있다가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서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고구려가 이겨요. 그래서 수나라가 금방 망합니다. 뒤를 이어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고 당나라도 고구려랑 전쟁을 하는데 역시 고구려가 막아섭니다. 근데 문제는 신라예요. 신라는 아까 앞에 백제 배신 때렸죠. 그래서 열받은 백제가 신라만 공격합니다. 고구려도 신라만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무지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당나라랑 손을 잡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지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당 동맹이라 불러요. 신라당 동맹. 그래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당 동맹을 맺고 백제 먼저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삼국이 통일되게 되는 과정이 요 위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고구려가 수나라랑 당나라랑 전쟁을 합니다. 수나라하고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막아서게 되죠. 그리고 당나라하고는 안시성 싸움,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 큰 두 전투를 통해서 고구려가 중국을 막아서게 돼요. 그러다가 신라가 당나라랑 손을 잡죠. 나당 동맹 체결하고 백제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고구려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백제나 고구려 망한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펼치지만 실패하게 돼요. 근데 당나라가 나당 동맹을 맺었을 때 당나라하고 약속은 원래 뭐였냐면 당나라가 삼국통일이 되면은
한반도 북쪽 지방만 가져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당나라 새끼들이 배신 때리고 한반도를 전체를 다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라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당나라랑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하고 신라가 당나라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밀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676년 신라 기준으로는 문무왕 때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삼국 통일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통합되었다라는 거, 문화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이 아니라 통일신라라고 해서 민족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거. 아쉬운 점은 반쪽의 통일이었다는 거, 대동강 남쪽만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 요게 그 지도인데 여기가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남쪽만 통일신라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반쪽만 통일이었다라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에서는 발해가 등장하게 되고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쌤이 좀 말을 빨리 했는데 요 부분 쌤이 핵심적인 거 형광펜으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로 색을 달리해서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이걸로 해봅시다. 자, 백제 근초고왕 최전성기였었죠. 그래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다라는 거, 심지어는 고구려도 공격해서 왕까지 죽였다라는 거, 그리고 주변 나라랑 교육을 많이 했었다라는 거. 자, 고구려입니다. 아까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고구려왕 죽었죠? 그 위기를 수습한 것이 소수림왕. 그래서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요 세 가지 정도는 꼭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고구려 최전성기 광개토 대왕. 그래서 백제를 압박하죠. 하지만 한강은 못 먹었다. 그리고 신라에 쳐들어온 외나라 격퇴했죠. 그리고 옆에 있던 금강가야 싸대기 쳤죠. 그래서 신라를 도와줬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만주 위주로 북쪽 위주로 공략했던 광개토 대왕.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남쪽으로 눈을 돌렸죠.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 정책을 펼칩니다. 남쪽으로 진격하는 정책, 남진 정책. 성공하죠.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백제 계로왕을 죽여버리죠.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싸움 비석, 충주 고구려비, 그리고 아버지 업적을 자랑하려고 광개토 대항령비를 만들게 되죠. 백제는 이제 고구려한테 밀리죠. 그래서 신라랑 동맹을 체결합니다.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그리고 서울을 빼앗기고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주로 가서 웅진이죠. 공주라고도 하고 무령왕이 잠깐 반짝했었죠. 22담로라고 해서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했었고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옮겼었죠. 지금의 부여. 그리고 일시적으로 신라랑 손잡고 한강을 차지했지만 신라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한강을 빼앗기고 관산성에서 전사한 불쌍한 왕 성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 변천, 한성, 웅진, 사비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신라의 지증왕, 신라란 명칭 최초로 사용했고 왕이란 표현 최초로 사용했고 우상국을 최초로 차지했다. 그 상상 첫 번째였다. 법흥왕, 율령반포, 불교 공인, 그리고 금강가해를 무너뜨렸다. 진흥왕, 전성기, 그래서 백제랑 함께 한강을 차지했다. 배신 때렸죠. 아까 성왕을. 그리고 고구려까지 공격해서 진출했고 대가해를 무너뜨렸다. 화랑도를 개편했다. 그리고 순수비, 비석을 쌓았다. 자, 삼국통일전쟁. 고구려는 중국과 맞서 싸우죠. 그래서 살수대첩, 안시성 전투 등으로 막아서지만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되죠. 그래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망하고, 하지만 당나라가 욕심부리니까 매기 전투에서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무찌르면서 삼국통일이 676년에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좋은 의도 있지만 반쪽만의 통일이었다. 이 부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랫부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미 정답 쓰여져 있지만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백제 수도 한성 함락시켰다. 장수왕 너무 유명하죠. 자, 신라 불교를 공인했다. 금강가해를 무너뜨렸다. 법흥왕 배웠죠. 자, 신라는 당이 한반도에 욕심을 버리자 전쟁 벌였죠. 무슨 전투? 매기 전투, 매서성 기벌포 전투. 이 정도 알아두고, 자, 오른쪽 성왕, 불쌍한 성왕, 진흥왕이 배신받은 뒤통수 맞은 수도를 사비로 옮겼죠. 웅진에서 사비로 옮긴 왕
성왕. 신라의 삼국 통일은 문무왕이 되었었다 그랬죠. 문무왕은 죽어서 이게 됩니다. 룡.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통일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의 용이 된 사람 뒤에 배웁니다. 문무왕 너무 유명합니다. 순서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장수왕이 보복하죠. 그래서 백제가 한성을 버리고 웅진으로 도망갔죠. 웅진에서 잠깐 반짝했던 왕 무령왕 22담로 운영했었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맞서 싸우죠. 살수대첩. 그리고 나중에 신라랑 당나라랑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리죠. 그래서 위쪽에 설명한 거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